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동주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시인 박영우 박사입니다. 또한 저는 214회 나는 자연이다 출연하기도 했고요.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 오늘 여러분과 얘기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첫째, 윤동주 시인의 가정사, 이주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정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이사를 가서 두만강을 건너서 갔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또 유년 시절, 윤동주는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유년 시절은 어느 환경에서 자랐고, 또 중학교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어떻게 성장했으며, 또 서울의 청년 시절에 서울 연희전문에 입학을 해서는 4년 동안을 살았는데, 서울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시를 썼으며, 또 일본에 1942년도 일본에 유학을 가서는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대학으로 편입학을 하고 1945년 2월 16일까지 살면서 독립운동 혐의로 옥살을 당한 이야기와, 또 윤동주 시인의 그 유고 시집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동주 시인을 만났을 때는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무슨 계기로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윤동주를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지, 왜 윤동주를 이렇게 그리워하는지, 우리가 윤동주를 시를 사랑하고 기리고 우리 민족에 큰 영향을 준 시인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려보고, 네 번째는 중국이 윤동주 국적이 중국이라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0여 년 동안 윤동주를 기린 흔적들을, 추억들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이 천안시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번지로 2022년 7월 27일 날 본적 옮겨졌습니다. 정부 보훈부의 직권으로 천안인이 된, 충남인이 된, 또 대한민국 국민이 된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어떻게 기리고 추억하고 또 생활 속에서 윤동주를 만날 것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원적이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정조 할아버지 윤재옥, 할아버지 윤하연, 아버지 윤영석이, 아버지는 이제 이주를 해서 태어났습니다만은, 그 정조 할아버지 또 조부께서 함경북도 청진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여기 그림에 보면 두만강을 여기에서 청진이 여기입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두만강이 여기고요. 여기 두만강입니다. 여기 두만강인데 여기가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김일성 그 김정숙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그 기념관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요 두만강을 건너서 요 사이섬이라고 하는 자동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섬인데 조그마한 마을인데 이쪽으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고 왔습니다. 요리 넘어왔고, 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요 아까 청진에서 두만강이 있고 여기 자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윤동주 생가를 마을로 이제 40여 킬로가 됩니다. 100리 가까이 되는데 1886년도에 자동으로 청진에서 이주를 했다가 4년 뒤에 1890년도에 윤동주 생가가 있는 명동촌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집인데 이것은 1981년도에 허물어졌고 1994년도에 우리 해외 한민족 연구소의 이윤기 박사라고 하는 소장님이 동아일보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복원시킨 겁니다. 94년도에. 그리고 밑에 이것은 윤동주 시인이 모태신앙인데 그 주일학교를 나가고 한 교회입니다. 명동교회.
명동교회가 되겠고, 윤동주 시인이 이때 1917년 12월 30일 날 이 명동촌에서 태어납니다. 1917년 12월 30일 날 태어나서 1925년에 명동소학교가 어떤 학교냐면은 윤동주 시인의 외삼촌 독립운동가 김약연 선생이 설립을 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학교 입학하는 조건은 장문 시간에 1학년 들어갈 때, 소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장문 시간에 항일운동이라는 시험을 거쳐서, 장문 시간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입학 제도를 만드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일찍이 윤동주 시인은 소학교 때, 명동 소학교 4학년 때 서울에서 발행하는 소년 잡지 아이생활이라는 잡지를 정기 구독을 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도 정기 구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동주 영화에 나오는 송몽규, 또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 또 독립운동을 했던 후에 김정우, 이런 친구들과 함께 세명동이라는 등사기판으로 문해지를 만드는데 편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등사기가 이게 등사기입니다. 제가 명동촌 명동소학교에 그 물려받은 등사기를 제가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이걸 제가 윤동주 문학산촌에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은 윤동주 시인이 25년도 4월 4일 날 입학을 해서 28년도에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이 아이생활 정기 구독을 하고, 또 교내 100일장에서 시가 당선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명동소학교 사진입니다. 여기. 그리고 이 사진은 윤동주 시인이 1931년도에 명동소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도에는 윤동주 시인이 용정에 있는 은진중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잠시 중국인 학교 대랍자라는 학교를 잠깐 다니다가 32년도에 은진중학교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학을 해서 은진중학교 때는 윤동주 시인은 축구 선수도 했고, 축구도 잘했고, 또 축구를 하면서 손반질 솜씨가 좋아서 친구들의 그 백남바, 등의 남바를 집에 가서 재봉틀로 지어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선수들에게 돌려주고 입히기도 하고, 또한 윤동주는 중학 시절에 웅변대회를 나가서, 교내 웅변대회를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윤동주 시인은 학교 학우지 편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35년도에는 이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 평양 숭실중학교. 윤동주 시인은 여기도 미션 스쿨입니다. 전부 기독교 학교만 다녔습니다. 명동 소학교도, 은진중학교도, 숭실중학교도. 평상 숭실중학교를 이제 편입학을 하게 됩니다. 4학년으로. 그래서 이때도 문우지, 학우지 활천이라는 곳에서 편집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936년도 3월에 일제가, 그때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3월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키니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학교가 자퇴를 하고 학교가 이제 폐교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36년도에는 다시 광명중학교로 다시 이제 고향 용정에 광명중학교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제 광명중학교로 와서 5, 6학년을 다니고 38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희전문에 4월 9일날 1938년 4월 9일날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른 할아버지 윤하연 할아버지는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법조인이 되라 그러고, 아버지는 의사를 권합니다. 의사를 해서 어렵지 않고 편하게 살 일이 있는데, 그래서 윤동주는 굳이 또 문과를 가고자 고집을 부리면서 시급을 전폐하고, 그래 해서 끝까지
자기가 고집스럽게 우겨서 자기가 원하는 문가로 이래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아래가 윤동주 현재는 기념관으로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때 이 윤동주 시인이 기숙사였습니다. 삼청에 고종 사촌인 송문규와 강처중이라는 친구하고 셋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윤동주 시인은 문과 2학년에 진급을 하면서 기숙사에서 나와서 부가연동에서 서대문 등지에서 하숙을 하기 시작하고 조선일보 학생란에 산문 달을 쏘다를 발표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1940년대 거의 되면은 1940년대 40년 다시 기숙사로 다시 들어와서 1939년 9월 이후에는 거의 1년간 시를 안 썼습니다. 그래 안 쓰다가 1941년도 5월 달에 5년 후배인 정병욱하고 윤동주 학생은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 9번지에 있는 소설가 김송 선생 댁에서 하숙을 하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때가 제일 절정기입니다. 졸업반인데 절정의 시를 쓰는데 이때 시상을 떠올린 것이 윤동주의 대표시, 서시, 별에는 밤, 또 다른 고향, 십자가 이런 절정의 시상을 떠올립니다. 이때 시대적 배경은 뭐냐면은 인왕산을 오르내리면서 아침 산책을 하고 세수를 하고 산 계곡물에서 또 그 언덕에서 인왕산 자락에서 내려다 보이는 조선 총독부의 건물을 내려다 보면서 청년 시인은 청년 윤동주는 나라를 빼앗긴 그때 심정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교차되면서 더 좋은 시적 상상력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이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제 원래 2월 달에 졸업인데 12월 달에 전시기 때문에 학제가 빨리 당겨져서 12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연희전문을 졸업하게 되는데 이때 졸업 기념으로 시집을 하나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본으로 6필 원고를 묶어가지고 세 부를 만들었는데 한 부는 본인이 갖고 또 한 부는 서성인 이양하 선생한테 드리고 또 한 부는 아까 하숙을 같이 한 정병욱 후배에게 줬습니다. 졸업 기념으로 시집은 못 내고 이제 유학을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일본으로 떠나는데 시집은 못 냈고 못 냈지만은 두 부는 윤동주 본인이 한 부 가지고 있던 거하고 이양화 선생님께 드렸던 것도 분실이 되고 없고 마지막 한 부 남은 게 정병욱 후배에게 준 게 한 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병욱 선생이 고향에서 이제 학도병으로 그때 전시기 때문에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전남 광양에 있는 섬진강변에 있는 광양에 그 원고를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머니 이 원고는 윤동주 형의 귀하디 귀한 원고니까 이것을 그때는 한글을 보는 것만 해도 한글을 쓰는 것만 해도 우리 한글을 소지하는 것만 해도 죄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거를 보자기에 싸서 내가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못 돌아오면은 해방이 된 이후에 이 원고를 연희전문학교에 갖다 줘서 꼭 시집을 좀 내게 해 주시오 라고 말을 남기고 학도병으로 갑니다. 정병욱 선생의 그 어머니가 그 술 도가를 했었는데요. 술 도가를 했었는데 그 마룻바닥을 뜯어가지고 거기 단지에다 넣어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숨겨놨어요. 윤동주 시인은 1942년도에 4월에 동경에 있는立교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立교대학도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윤동주 시인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시가 5편이 있습니다. 이때 아까 연희전문에서 학교 생활을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던 강처중이라는 친구가 경향신문의 기자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편집국장이 그 유명한 정지용 시인이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때 이 친구가 윤동주가 이제 강처중에게 편지로 시를 써서 보낸 게 5편입니다. 또 요 밑에, 바로 밑에는 이제, 도지사대학입니다. 교토에 있는 도지사대학에 이제, 다시 편입학을 하게 됩니다. 9월 달에.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가 정지용 시인이 여기 학교를 나왔습니다. 도지사 대학에 나왔는데 이 학교에 이제 가서 1943년 7월 14일 날 윤동주는 독립운동 혐의로 피체되어서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1942년도 2월 22일 날 윤동주는 기소가 되고 3월 31일 날 경도 지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요.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수감이 돼서 징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년 2월 16일 날 새벽 3시 36분에 윤동주 시인은 이름 모를 주사를 맞고 생체 실험으로 옥살을 당하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시인이 이제 옥살을 당하고 1947년에 2월 13일 날 광복 후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의 마지막 시입니다. 5편 중에 강처중에게 준 5편 중에 쉽게 쓰여진 시가 강처중 기자에 의해서 경향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병욱 가옥에 숨겨져 있던 마룻바닥에 이 장소입니다. 정병욱 가옥인데 이게 옛날 집이고 요게 이제 한 20, 30년 전의 얘기고 요게 이제 마룻바닥입니다. 여기에 뜯어서 숨겨져 있던 19편의 정병욱이 보관한 19편의 시하고 아까 강처중이 보낸 친구가 보낸 5편의 시하고 31편을 묶어서 1948년 6호 시집으로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가 초판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정병욱 가옥의 마룻바닥에 시가 안 숨겨져 있었으면 강처중한테 보낸 시가 5편이 없었으면 오늘의 윤동주는 없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윤동주를 사랑하고 흠모하고 이렇게 윤동주를 기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감하는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윤동주 시인을 기리기 전에 우리 마라톤 영웅 송기정 선생 1936년도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청년 송기정 선생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습니다. 마라톤 우승을 한 우승자가 표정을 한번 보세요.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린 이 시무룩한 표정, 이 슬픈 청년의 표정.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밑에는 일장기가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가슴에. 오른쪽에 이것이 참 역사적인 일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일장기를 지웠습니다. 소설가 현진건 선생이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할 때, 사회부장할 때 이길용 기자하고 또 여러 몇 사람의 기자들이 일장기를 지우고 이것을 신문을 호해를 냈습니다. 호해를 냈다고 생각해보면 조선 총독부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폐간이 될 건데 정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호해 이걸 냈다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윤동주 시인도 우리 조선 시인으로서 귀한 인물이지만은 이 송기정 선생이 세계를 제패한 마라토너 송기정 선생이 요게 사인 보드입니다. 요 사인 보드에 보면 우승자들이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 보드인데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달고 일본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인 보드에 보면은 마라톤 K, 손 써놓고 송기정, 코리안이라고 썼습니다. 세계인이 보는 사인보드에 송기정으로 한글로 쓰고 우리나라 이름을 코리안으로 썼어요. 자기 소속이 코리안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정말 감동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관광을 갔는데 백두산하고 일본 사람들이 윤동주를 기리는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윤동주 생가를 왔길래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일본의 야나기하라 야수코 선생이라고 일본 동경에 있는 분인데立교대학의 후배예요. 일본 사람들이 윤동주를 기리는 게 1992년도부터 동경에서는
윤동주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 교토에서는 윤동주 씨를 사랑하는 사람들, 후쿠오카 형무소 앞에서는 윤동주 씨를 잃는 일본 시민들의 모임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라고 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송기정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우리 민족 시인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족 시인 윤동주부터 박 총장이 추진력이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8년도 지금부터 거의 한 28년 전에 이것이 무슨 사진이냐면은 그 중국은 전부 공산당 정부 땅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 생가를 40년간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 계약을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중국 용정시 인민정부 시장이고 요 중간에 있는 분이 당석이고 오른쪽에 제 뒤에 있는 분이 부시장이고 시장 뒤에 있는 분이 문화체육국장이고 이분이 이제 지신진장이라 우리나라로 치면 면장입니다. 윤동주 생가에 관계되는 사람들 다 하고 계약서를 써서 주고받는 현장이고 밑에는 용정시 인민정부 건물 앞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이제 찍은 장면입니다. 이 집과 이 주변의 교회, 윤동주 다녔던 교회 주변을 다 이제 임대 계약을 했고요. 밑에 사진을 보면은 집 대문 오른쪽에 보면 움푹 파인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윤동주 시인이 마시고 자란 우물입니다. 우물터가 무너져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복원시킨 것이 위에 우물정자로 돌을 한국의 돌을 제가 들고 가서 우물정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이것을 복원을 시키니까 우물 목판이 나왔어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우물 목판이 나왔어요.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110년 돼도 썩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 목판이 나와서 지금 윤동주 서울 윤동주 문학관하고 우리 천안 윤동주 문학산촌에 이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윤동주 생가를 복원한 기념비고요. 밑에는 시인이 다녔던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명동교회를 이렇게 출입 금지시켜 놨습니다. 위험하다 그러면서. 요게 이제 윤동주 생가인데 아까 사진으로 봤는데 제가 올해 2025년 7월 18일 날 가서 이거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윤동주 생가 집하고 생가 마당 주변을 찍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죠. 이 생가가 지금 분위기가 옛날에 제가 이 생가를 임대해서 운영할 때하고 천지차입니다. 완전히 주변에 이제 건축 양식이나 분위기를 중국 실정에 맞게끔 중국 양식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는 이제 외삼촌 아까 명동 소학교를 개교시킨 윤동주 외삼촌 김약연 선생의 기념비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이건 이제 출입 금지시켜 놓고, 윤동주가 다니던 명동교회 출입문입니다, 이게. 이 마당 분위기를 옛날에 우리 민속 조선의 가옥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지금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관광지를 자기들 형태에 맞게끔 해놨고, 내가 복원시킨 우물도 완전히 주변에 폭파시키고 저들 양식대로, 자기들 중국 양식대로 그냥 다 바꿔놨어요. 요게 이제 2023년도에 이게 집을 폐쇄시켰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러니까 안중근 리순 감옥 기념관하고 윤동주 생가하고 이렇게 폐쇄시킨 것을 제가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하기 위해서 찍어왔습니다. 요거 아까 윤동주 시인이 1942년도 일본 후쿠오카에서 생모소에서 옥살을 당하고 윤동주 생가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장면입니다. 자, 역사의 아이러니한 게 윤동주 묘지를 누가 찾았느냐? 일본인이 찾았어요. 밑에 여기 있는 분이 오무라 마사오 교수입니다. 일본 윤동주 연구가인데요. 이분이 1985년도에 연희 전문의 교환 교수로 오셔가지고 기가 막힌 시인이 있거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변대학으로 교환 교수를 가셔가지고 그 넓은 공동묘지 동산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이 윤동주 시인의 묘지를 찾은 분입니다. 윤동주 묘비가 쓰러져가 있고 흙에 덮여가 있어서 못 찾은 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교수님이 고기들 넣고 과일을 넣고 떡을 넣고 이렇게 이제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윤동주 시인의 묘지입니다. 지금은 아까 그거보다는 많이 수선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정부가 지금은 이제 하나의 중국 용정시 보물로 이렇게 지정을 되나 문화재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묘지를 동영상으로 또 짧게 찍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여준 게 윤동주 시인의 묘지고 여기에서 한 30m 옆에 윤동주 시인의 고종 사촌 동주 영화에 나오는 송몽규 선생의 묘가 이렇게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이번 2025년 7월 달에 가서 오늘 성과라면은 조금 이따 보여주겠습니다만은 요 밑에 아래의 동영상은 윤동주의 묘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졌는가. 우리 역사학자 우리 오병상 선생하고 중국 조선족 독립운동가의 후에 오성이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해발 높이가 419m라는 것을 저도 한 30여 년 윤동주를 연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방향은 또 윤동주의 원적 함경북도 청진일의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장면이냐면은 윤동주 시인의 유골은 아니지만은 저와 윤동주 문학대상 사회수상자 공강규 시인을 비롯해서 82명의 시인들이 윤동주 생가와 묘지의 문학기행을 가서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문학기행을 가서 묘지의 흙을 한 줄씩 담으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서울에서 윤동주 문학 시인의 언덕을 만들 때 여기에 보면은 까만 윤동주 시인의 언덕 써놓고 앞에 윤동주 영혼의 터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 묘지의 흙을 반은 여기다 뿌리고 반은 천안 광덕에 있는 윤동주 문학산촌에 윤동주 영혼의 터라고 해가지고 반반 뿌렸습니다. 요거는 아까 이제 우물 목판이고 위에는 윤동주 생가의 기와장. 이게 집이 허물어져가 다 다른 집으로 다 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온 겁니다, 제가. 요게 이제 윤동주 시인이 집에서 떠져나갔던 윤동주 시인의 집에서 다른 집으로 떠져나갔던 굴뚝입니다. 이것도 110년 된 건데 썩지를 않았고 연기를 먹어서 안 썩습니다. 100년이 돼도. 이것이 이제 아까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모교의 의자입니다. 의자고 요 밑에는 이제 윤동주 생가 우물을 파니까 이게 나왔어요.
다디미돌, 어머니가 쓰던 다디미돌로 우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 생가에 갈 때마다 해마다 8월 15일 날 윤동주의 생가를 찾고 묘지를 찾아서 집 마당에서는 씨름장을 2개 만들어 가지고 윤동주배 조선족 민속 씨름대회를 8년간 했습니다. 8년간 하고 저녁에는 또 거기에 조선족 교포들하고 같이 이렇게 민속놀이도 하고 또 이제 민속놀이하고 저녁에는 이제 먹거리를 연변식으로 우리가 개를 8마리 잡고 토종닭 또 한 50마리 잡아가지고요. 큰 잔치를 벌이고 이래 했습니다. 이것은 윤동주를 조선족 시인 중에서도 우리 조선인이니까 우리 조선족도 좀 알아야 된다. 이때만 해도 중국 조선족들도 윤동주를 잘 몰랐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나 알지.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니까 택시도 많이 타고 가고 음식점도 많이 생기고 이래 하니까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고 되고요. 밑에는 아주 정서롭습니다. 우리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이 봉사한 분들입니다. 이분이. 식사 대접하고 봉사한 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교회. 이건 외부고 요게 이제 교회 내부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마을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일환으로 완전 중국화를 지금 이렇게 색깔만 봐도 알겠죠. 마을 입구를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 사진인데요.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도지사 대학에 다닐 때 일본 이제 여름에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이때 마지막 소풍 일본 친구들이 환송회를 해주는 건데 이때 이제 마지막 사진을 남기고 1943년 7월 14일 날 이제 검거가 돼 가지고 독립사상운동 혐의로 피체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일본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윤동주의 시비를 새겼습니다.